자, 2강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입문서는 484쪽 세부담 상한. 이것도 내년부터 다 개정돼요. 세부담 상한도 개정이다. 숫자만 알면 돼요. 자, 뭐 여기 보세요. 주택은 세율을 두 가지로 아까 나눴죠? 2주택 이하는 0.6에서 최대 몇 프로? 3%. 그리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배로 늘어나죠? 1.2에서 최대 몇 프로? 6%. 공통은 6단계야. 이렇게. 그래서 주택도 세율을 아까 두 가지로 나눴어요. 2주택 이하.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종부세도 너무 많이 과세하면 안 되죠?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뭐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이에요. 작년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밑에는 뭐다? 100분의 300. 3배까지 올라가요. 3배까지. 그럼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어요? 가운데 2주택 이하는 숫자만 알아요. 일단은 계산나는 방법은 이제 내년으로 가서 배운다고요. 100분의 뭐다? 150. 두 번째 줄은 뭐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은 조심해야 돼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최대 3배까지 올라가. 100분의 300.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토지도 무조건 100분의 150이다. 그럼 100분의 150으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2주택 이하,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100분의 150이 세부담 상한선이라고요.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485 디귿에. 디귿 나와 있죠? 디귿에 밑에서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어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걸로 한다. 그래서 100분의 150을 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합합산 토지, 하나는 별도합산 토지, 하나는 몇 주택이야? 2주택 이하. 100분의 200은 있다 없다? 100분의 200은 없어요.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들어가자고요. 납세 절차. 몇 쪽? 486쪽. 항상 꼭대기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같은 재산이니까. 그리고 납세지. 납세지는 이거 국세지?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납세지는 원칙이 1번 어디로 간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거는 어디로 가란 뜻이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란 뜻이에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소득세도 어디가 납세지야?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는 1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두 번째 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라 그 뜻이라고요. 그 다음 밑에 2번 납세 절차. 자, 원칙이 뭐다? 부가징수. 부가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걷어가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납기는 언제까지 내는 거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오늘 며칠이에요? 14일. 내일까지가 종부세 납기예요. 12월 15일이에요. 말이라면 큰일 나요.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약 보름이다. 1일부터 12월 15일. 말이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로 간다.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다. 결국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야?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니까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한다고요. 뭐가 붙어요? 저 고지서 날라왔잖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죠?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 금. 금리 연체이자가 붙어. 근데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돼서 가산금을 어떤 용어로 쓴다 그랬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을 써요. 재산세는 연체이자. 가산금이 뭐다? 금리, 연체이자. 금리, 이자야, 이자.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꼭대기. 487 꼭대기. 납부, 지연, 가산세.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지방세는 뭐라고 써? 가산금, 중과산금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럼 합쳐서 국세는 뭐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0% 적용돼요. 선택해서 신고로 갔잖아요. 신고로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알아들었나요? 10% 붙여버립니다. 종부세 납기라고요. 총론에서 그 배운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어요. 그죠? 지방세는 연체이자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금리. 그러나 국세에서는 가산금이 없어요. 가산금을 어떤 용어로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 결국 세금을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물납, 분납. 물납,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물납을 왜 없어요? 에?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죠?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물납하면,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손해 나지? 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수십 프로 손해 나. 그러니까 국세는 물납하는 자가 없더라. 폐지,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나누어서 내는 분납. 그래서 요건은 얼마 초과다? 250 초과. 요건. 초과가 붙을 때 초과가. 그리고 250 넘어가는 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분납하죠? 일부를 언제까지?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이거는 6개월이야. 절대로 2개월 하면 안 돼요. 재산세가 2개월이야. 종부세는 왜 분납기간이 6개월이야? 덩어리가 크니까 재산세보다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분납기간을 연장시켜줬어. 6개월. 그래서 재산세는 250 초과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번에 6개월 이내.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 줄 뭐다? 항상 일부예요. 일부. 일부라고요. 여기까지가 기초야. 그 4번 종부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가세.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
특별세 몇 프로? 20%. 뭐의 20%야? 납부세액에. 절대로 감면세액에 20%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국세잖아. 그럼 국세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는 국세가 붙는 거야. 그럼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지방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20%, 뭐의 20%? 납부세액에. 절대 감면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에요. 종부세. 자, 프린트 한번 꺼내보세요. 자, 프린트로 좀 정리 좀 해보자고요. 자, 프린트 폈죠? 이걸 한번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다. 절대 과세대상물은 건축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보유자는 1년분 종부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종부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만 한다. 그래야 재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합산하니까 세율은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누진세율. 그래서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 절대로 세대별 하면 안 돼요. 개인별로 6억, 5억, 80억 초과를 따진다고요. 개인별 합산과세예요. 세대별에 속지 말자.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결정. 고지서가 날라와. 그리고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래서 신고로 가든 정부결정이든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주소지. 항상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뭐다? 주택,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뭐가 나왔어요? 건축물은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제외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중에 종부세는 뭐를 제외한다? 별장. 왜 별장은 제외해? 재산세에서 고율 4%로 걷어간 거니까. 그래도 옆에 뭐가 나왔어? 종부세에서 제외. 그리고 토지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다? 분리.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고율, 사치도 이거 몇 프로짜리야?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요. 그래서 분리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뭐다? 제외, 제외. 그럼 과세 대상이 몇 개야? 3개야. 과세 대상, 주택,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재산세 배웠잖아. 아니, 이게 중요해. 이게 재산세 배웠잖아. 그럼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쓰는 거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 있어. 비례세율로 가는 거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결국 3가지만 넘어왔잖아, 종부세로. 잘 들어야 돼요. 재산세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비례세율은 종부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물어봐. 세율 물어볼 때.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3개. 별장을 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재산세에서 다 누진세율.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결론. 누진세율 대상은 어디로 넘어온다? 그대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넘어옵니다. 아주 중요한 걸 그래서 기초지만 내가 재산세를 적어놨어요.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옳은 지문이죠? 세 가지만 넘어온다. 자, 그 다음 장을 바꿔서요.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 찾았어요? 자, 나왔다.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원 초과. 이거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이거는 주택이나 토지는 어디 대상이야? 국내. 국내 재산을 다 합한다. 시군구하면 큰일 나요. 시군구는 재산세요. 종부세는 전국 대상이라고요. 전국 주택가격, 전국 토지가격을 합친다. 그래서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 숫자 뒤바뀌면 안 돼요. 어디? 이거 6억 아니에요? 네? 거기 고치세요 그러면은. 이거 6억이에요? 예? 아, 종합. 얼마라고 적혀 있다고요? 아, 잘못됐어요. 이거 5억이야, 5억. 이거 5억인데 왜 거기는 6억이라고 적혀 있지? 고치세요. 5억이 맞는 거예요, 5억이. 주택이 6억이라고요. 이 6억은 누가 쓰는 거예요? 6억은 다주택자. 다주택자. 또 누가 하는 거예요?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 두 녀석만 쓰는 거예요. 6억은 개인별로 다주택자. 그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 그래서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나온다? 12억까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6억 초과는 다주택자나 또는 누가 쓴다? 1주택자인데 공동소유자. 단독소유자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낸다? 9억 초과. 단독소유자는 5억이 맞는 거예요. 종합은. 자, 그래서 주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뭘로 합산한다? 개인별로 합산한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개인별 합산이 유리해요? 세대별 합산이 유리해? 어? 개인별이 유리해? 세대별이 유리해요? 개인별이 유리해죠. 따로따로. 세대별 하면 재산가치가 팍 올라가요. 그죠? 옛날 이명박 정부는 뭐다? 옛날 정부 얘기하지 말자고요. 개인별로 합산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과세표준 및 세율.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면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다주택자 나왔다. 6억을 공제한 금액의 몇 프로? 95%. 그럼 세율을 곱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취득세를 빼는 게 아니라 뭐를 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세율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개정법이에요. 2주택 이하는 6에서 최대 36단계. 그리고 2번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이 3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어요.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유예 배. 1,000분의 12에서 최대 이렇게 간다. 그래서 0.6%에서 최대 3%, 1.2%에서 최대 더블 6%까지 늘어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1세대 1주택 자조, 그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자예요.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얼마를 뺀다? 3억. 이거를 뭐라 그런다? 기초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6억은 공통으로 빼. 결국 9억을 뺀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다? 95%.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누진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와. 그리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자예요. 결국 9억을 빼는 거예요. 3억 빼고 6억 빼고. 그 다음 종합합산은 얼마를 뺀다? 5억.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은 얼마를 뺀다? 80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 종부세는 다 비율이 95%예요. 그래도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위주로.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주택 위주로. 주택 위주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가죠. 자, 세액공제.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도 있어요. 필수다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를 얘기하죠.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이면 그래서 5살 단위로 끊어지는 거야.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숫자 배열. 둘, 셋, 넷. 둘, 셋, 넷이야. 둘, 셋, 넷. 그럼 20은 똑같아. 여기 보유기간별 공제. 여기다가 10씩만 더 더하면 돼요. 옆에 거랑. 20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는 20, 40, 50이다. 됐어요? 그리고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옆에 적어요. 중복 적용 한도는 여기 나왔네. 몇 프로? 80%. 80%에 80% 가운데 원래는 몇 프로야? 최대 90%인데 너무 많이 깎아주잖아. 80%입니다. 가운데. 자, 드디어 나왔다. 자, 1번은 옆에 적어. 개정법. 알아들었어요? 개정법. 1세대 무슨 명의야? 공동명의야. 공동명의야 포인트가. 그래서 1주택자로 신고도 받아준다. 왜?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 아파트 값이 올라서 20억이 돼버렸어. 그럼 종부세가 나오지? 종부세가 나오니까 선택해서 신고하면 80%까지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뭔 뜻이다? 기본공제 9억을 해준다. 단독소유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단독소유자는 9억 깎아주지? 그리고 뭐 해준다? 드디어 나왔다. 고령자. 고령자가 뭐야? 연령별 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기 보유도 해주겠다. 그럼 선택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그럼 1주택자 단독 소유처럼 계산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12억까지는 선택할 수 없지? 12억까지는 그냥 놔둬도 세금이 없잖아. 그럼 12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가 나오니까 알아들었나요? 신고로 가서 9억 공제받고 최대 세액공제 80%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올해부터는 공동 소유자도 선택해서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럼 이거 받으려면 신고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신고하면 9억을 빼주고 그 다음 둘 다 빼준다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 그 다음 기초에서 거기 체계는 없지만 이해를 알아야 돼. 이해. 자, 포인트가 뭐다? 60세 이상 동거복량. 부모님과 합쳐서 집이 2개가 된 거야. 그리고 혼인내서 집이 2개가 됐다고요. 잘 들어야 돼. 이거 거기는 없지만 적어놨어요. 중요하니까. 여기 보세요. 본인도 집이 하나 있어. 부모님도 집이 하나 있어. 그럼 따로따로죠? 따로따로잖아.
이거를 세대를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동거복량이야. 그럼 집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각각 하나였었는데, 그럼 하나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었지? 합쳤어. 그럼 집이 2개잖아. 그럼 집이 2개는 대인별로 얼마 넘어갈 때, 9억 초과할 때는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은 집은 2개지만 몇 세대? 각각 1세대로 본다. 포인트가 10년 동안이요. 자, 여기 보세요. 본인 집은 공시가격이 8억이야. 부모님 집은 공시가격이 7억이야. 그럼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 있다 없다? 없다.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잖아. 단독 소유라면. 8억, 7억 종부세 없지? 합쳤잖아. 그럼 다주택자잖아. 그럼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나와버리잖아. 8억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6억. 그럼 얼마? 2억에 대해서는 과세. 다주택자니까 7억에서 얼마를 빼? 6억을 빼. 그럼 얼마? 1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결국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알아들었어요? 10년 동안이야. 10년 동안.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합치니까 다주택자가 돼버렸잖아. 이거 효도주택이야. 포인트는 10년 동안. 10년 동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1세대로 본다. 10년 동안 이게 8억짜리가 9억이 넘어가면 종부세 내는 거예요. 각각 1세대로 본다. 이 짐은 잘 봐야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 각각 1세대로 봐서 10년 동안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혼인했잖아. 혼인해서 자, 사례는 똑같아. 남자도 혼인 전에 집이 있었고 여자분도 집이 있었어. 각각 집이 있었다고. 혼인 전에 8억짜리 집, 7억짜리 집. 이거 이상하다. 왜 집이 있어? 조상 잘 만나서. 알아들었나요? 혼인 전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 99%는 집이 없어요. 다 월세, 전세로 출발한다고요. 90% 정도가. 재테크에 눈이 밝은 청춘 남녀들은 벌써 집을 하나씩 사놓는다고요. 안 되더라도 임대아파트 사놓잖아. 임대아파트 미분양되는 거 들어가서 10년 공공임대 사놔서 결혼해요. 아닌가? 자, 그래서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 없지? 혼인했잖아. 다주택자가 됐잖아. 종부세 나오더라. 나오니까 결혼을 안 해. 종부세 나오니까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니까 결혼을 승질나서 안 해버려. 그럼 신세대의 사고방식은 뭐야? 나 뉴스에 봤어. 절반은요 결혼을 안 한대. 그 결혼하더라도 절반은 애 안 난대. 쉬운 말로. 이렇게 의식구조가 바뀌었어요.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 의사에 맡겨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인은 몇 년이야?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야. 숫자가 동거복량이 10년이고 혼인은 5년 동안의 숫자가 달라요. 5년 동안은 종부세 안 걷겠다 이거지. 9억까지는 그 뜻이다. 왜 이게 10년이야? 왜 동거복량은 10년이야? 그럼 부모님이랑 세대로 합쳤지? 합치니까 모든 그 공과금 영수증은 합친 집으로 날라와. 그럼 며느리가 부모님 집에 갖다 줘야 돼. 그죠? 며느리 열받잖아. 열받아요. 10년 이거야. 그 다음 혼인했자 5년이야.
왜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이야. 5년 정도 되면 절반이 또 헤어진대요. 성격이 안 맞아서. 혼인은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동고북량은 왜 10년이야? 열받아라 며느리 10년. 그래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5년 동안은 뭐를 해주겠다? 연령별 공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죠. 그죠? 1세대로 봐서 하나로 봐서 그 뜻이라고요.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네. 자, 그 다음 6번. 자, 세부담 상한. 자, 토지 무조건 뭐다? 일단은 토지와 이주택은 100분의 150. 100분의 150 숫자만 알면 돼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300%입니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 2번, 3번은 300이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그리고 6개월. 6개월이야. 2개월은 재산세 지문이에요. 2개월. 그리고 밑에는 할 필요 없고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가 따라간다?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고요. 농특세가 따라가는 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납세 절차에 나와서 과세 기준은 6월 1일. 그리고 부가징수는 언제까지 한다? 1일부터 15일. 그리고 선택하면 뭐를 할 수 있다? 신고. 신고로 가더라도 날짜는 똑같아요. 1일부터 15일. 그리고 신고해야 된다. 이 경우 세무서장 결정은 없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신고로 가든 납부로 가든 납기는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끝났네요. 그죠? 납세 절차까지. 종부세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그거 수정하세요. 6억이 아니라 5억 초과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마무리됐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요?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몇 조? 488. 자, 입문서 488로 들어가자고요. 자, 양도소득세를 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 소득세. 이걸 알아야 돼. 소득세. 소득세를 알아야 된다. 몇 페이지? 488. 488 폈어요? 자, 소득세가 뭐냐? 개인소득. 개인이 1년 동안 1년 단위예요. 1년 동안 번 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소득세에는 개인이 1년 동안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 그래. 타이틀이 뭐다? 개인. 그럼 법인은 무슨 세금을 낸다? 법인세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소득세는 개인이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잖아.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기초예요. 또 계속 배워.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그러니까 소득세는 달달달달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한다고요. 12월 말 시점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추가납부 받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럼 성립한 다음에 언제 부과할까요? 언제 부과한다? 다음 해. 다음 해 언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 세금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성립해서 다음 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득세의 용어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 책에는 없지만 소득. 요거는 기초에 알아야 돼. 소득, 개인소득이죠? 소득의 구분은 몇 가지일까요? 우리가 소득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소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소득의 구분은 책에 적어요. 일단은 기본서가 나오면 찍혀 있어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이라 그래. 그 다음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지 배당 소득이라 그래. 배당 소득. 그 다음 사업을 해서 벌었으면 사업소득이라고 그래.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이라 그래.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이라 그래.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이라 그래.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이라 그래.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이라 그래. 이게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에서는 토탈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열거된 거 8가지 이외에는 소득세를 안 걷어요. 이, 배, 사근, 연기, 퇴양 이렇게 있다고요.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6가지는 기타 소득까지 6가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까지는 자, 갑돌이가 회사도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갑돌이가 임대업을 합니다. 개인이. 임대업을 하면 전월세 받지? 그럼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앞에 뭐가 붙었어? 총합이 붙었잖아.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지 마세요. 합산해서 무슨 세금으로 신고하라? 종합소득세. 왜 합산해?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소득은 갑돌이가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야죠. 그러니까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그래서 6가지 소득은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럼 우리는 6개에서 출제되는 게 뭐예요? 사업이야, 사업.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럼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임대업. 이게 사업이야. 개인이 임대사업해서 전월세 받지? 임대업. 그 다음 이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시험은 임대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럼 갑돌이가 회사도 다니고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전월세 받지? 그럼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 다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류과세한다 그래. 자,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요. 30년 동안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퇴직금을 받지? 퇴직금을 받은 거는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오랜만에 부동산을 팔았다. 8년 전에 땅을 샀어. 오늘 팔면은 뭐다?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이 애들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하는 거예요. 왜 합산을 안 해요? 타세율은 원칙이 뭐다? 원칙이 누진세율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애는 퇴직금을 받으면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고 남았으면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럼 왜 두 녀석은 합산을 안 해? 합산을 하면 누진구조잖아. 세금이 폭탄 맞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다? 여기 봐. 6가지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사업이잖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지? 근데 이 애는 퇴직금을 오랜만에 받았다. 내 아파트를 5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합산을 하지 않는다. 왜? 누진 구조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면 세금 폭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2가지요. 첫 번째, 소득세 하면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3가지. 8가지를 3가지로 줄인 겁니다.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하나는 뭐다? 퇴직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열거된 거는 몇 개야? 8개야.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뭐라고?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라 그래요. 줄여서.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종합과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 구분해서 분류과세한다. 그다음 양도세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 일단은 468 보자고요. 자, 488판이네요. 자, 488 나와 있죠? 자, 소득세 총설이네. 총설명 1번.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이. 자, 첫 꼭대기 봤어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죠? 뭐라고 적혀 있어? 개인주의 과세다. 그다음 원칙은 뭐다? 개인별 소득을 합산 과세한다. 개인별, 부부끼리도 합산하지 않아요.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한다고요.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
여기 합산하는 거는 몇 가지야? 6개야. 원칙 6개. 열거된 거. 자, 열거된 거는 소득은 열거된 거는 몇 개야? 8개. 열거된 거는 8개예요. 그 박스가 나왔잖아. 열거된 게 8개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합산해서 뭐라고 나왔어? 종합과세. 종합은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과세는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그래서 종합과세 옆에 적어.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적으라고요. 종합과세 옆에. 종합소득세 납부. 자, 두 가지.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지?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알아야 돼? 이거. 양도소득세는 여기 봐.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죠? 언제까지? 밑줄 긋고 5월 1일부터 항상 다음 연도의 올해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세하는 조세다. 그럼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세금을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쉬었다 해야 되니까. 자, 전체적인 거 딱 3가지의 포인트는 여기 보자고요. 포인트 첫 번째.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절대로 소득이 발생할 때 그러면 틀려요. 12월 말일이 되면 세액계산을 출발한다. 성립하고 벌었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거.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한다.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3가지라고 그랬어요. 분류과세. 신고납부는 5월 한 달.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